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대형주 분석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미크론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또 나오면서 전 세계의 증시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전일에 2,900선까지 지지를 했지만 오늘 또 2,800대까지 2,822포인트까지 이 주가가 또 조정을 보이면서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요 차트를 봐봐요. 요 차트. 예,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요게 S&P 500 그 미국 선물 차트입니다. 비선물. 미국장하고 우리나라장하고 어떤 게 있냐면 미국장이 오를 때는 우리나라장은 조금 올라. 그리고 미국장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 더럽죠. 예. 오를 때 같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좀 올라줬다가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신고가 돌파해가지고 막 오르고 떨어질 때는 조금 떨어지고. 예. 물론 조금이 아니에요. 이게 많이 떨어진 거긴 많이 떨어진 겁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지수 차트를 먼저 좀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먼저 지수 차트 얘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 시장이 떨어진 것은 자, 전일까지 또 미국에서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장대 음봉으로 확 이날 떨어졌어요. 이날. 그리고 나서 어제죠. 또 이렇게 확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오늘 이게 선물 차트는요. 선물 차트는 우리나라 선물하고 좀 달라요. 얘네는 낮에 움직여요. 아침부터 낮에 낮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밤 10시가 되면은 이제 미국 정규 시장이 시작이 되죠. 요 정규 시장 시작될 때까지 이제 계속 요 선물이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야간 선물도 있긴 한데, 자, 뭐 이제 좀 미비한 편이고, 자,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이 오후장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이제 약간 뭐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폭락이 안 나오다가 오후장 들어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오후장 들어서 이제 2,900선을 깨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점 깨고선 아주 그냥 이 투매가 확 하고선 막판에 나왔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요걸 1시간짜리 차트를 보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때가 요때예요. 요렇게 있다가 1시간짜리 차트가 요렇게 확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낮에 이제 오전 지나서 오후쯤 갈 때 확 떨어졌어요. 그러다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또 똑같이 반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1시간 남겨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오후장 한 2시쯤 돼가지고 확 하고 밀어버립니다. 또 이거 보고 공포에 이게 확 떨어지니까 무서워. 다 던져버리자.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놓고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미국장은 또 이렇게 빨간색이 또 올라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외 4시 뭐 이렇게 대시서부터 지금 이제 시간에 들어가는데 시간에 들어가는 거는 또 아마 오를 겁니다. 예, 이거 보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간 외에서는 또 빨간색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나올 것이다. 하지만 본 게임은 오늘 밤 미국장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밤이죠. 예, 이제 또 좀 있어야지 이제 새벽일 거고 아침이 이제 되는데 자, 이 미국 그 파웰 연준 의장이 오미크론이 이 경제 또 고용 이런 데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좀 어쨌든 좀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를 갖다가 해요. 경제 활동에 조금 뭐 우려를 낳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장이 어제는 반등 나왔다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선 오늘 미국 선물이 뭐 S&P 500, 나스닥 선물 이런 애들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 S&P 500 같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이 S&P 500의 영향을 받는 게 이 기술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이제 S&P 500이 좀 더 많이 떨어지니까 S&P 500의 영향을 좀 더 받아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랬는데 이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물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음봉이긴 해요. 요것도 이제 1시간짜리 시간짜리 차트로 보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더 많죠. 음봉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그러다 또 최근에 다시 지금 이 시간에는 또
반등을 좀 주고 있네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다시 이제 오미크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파웰 의장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경제 활동에 우려를 낳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장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장이 저점을 또 깨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데, 하여튼 자, 미국장이 오늘 밤에 또 조금 반등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또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도 이제 보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을 때도 이렇게 지금 봐봐요. 요 음봉으로 딱 떨어졌을 때가, 요 때가 쫙 이렇게 줄고 보면은 요 때예요. 요 RSI 지표인데, RSI 지표의 과매도권으로 들어오면은 반등이 나온다. RSI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제 보조 지표 중에 유일하게 하나 보는 게 있다면은 RSI고, 이 대형주들이라든지 이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이 수급 현황이 완벽한 이러한 이 종목이나 지수 차트는 이 RSI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RSI가 이 과매도권으로 딱 들어왔을 때 보세요. 과매도권으로 들어온 정점을 딱 이날, 그다음에 그날 이후에는 다음 날부터는 반등이 또 좋습니다. 또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을 뭐 쌍바닥 그리던 해서 다 올라갔고, 이번에도 다 왔어요. 이제 내일이 되면은 만약에 내일 시가가 또 아침에 좀 낮게 출발해서 좀 출렁이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 자, 주 후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자, 수목금 중에 주 후반 정도에는 거의 저점을 찍고 또 반등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자, 2800선 부근을 한번 탁 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반등을 주게 된다. 거의 저점 부근에 다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는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저 밑에 그 숫자를 얘기하기가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뭐 그렇게 공포 심리를 주는 얘기를 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인 얘기도 아니고, 항상 이게 보이는 현상 그대로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게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추세고 있었는데,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거를 하루짜리로 봐봐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차트예요. 1년치 계속 올랐어요, 얘네들. 지금 얘네들 오른 걸 분석을 제가 했는데, 이걸 분석한 걸 보면은 얘네들 스타일이 어떻냐면요, 항상 전고점 봐요. 고점을 만들면 한번 폭락이 나와요. 그리고선 올라가지고 전고점 근처까지 가면은 항상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해가지고 가요. 이게 결국 뭐예요? 쌍바닥 만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쌍바닥. 자, 작게 보더라도 자, 또 돌파했죠. 그럼 한번 또 내려요. 항상 전고점 근처까지 오면은 한 번 더 내렸다가 돌파시킵니다. 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하락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죠. 자, 전고점 돌파하면은 하락 나오고, 또 전고점 돌파하면은 또 돌파하니까 또 하락 나오고. 자, 이 조정 보이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전고점 돌파로 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게 쌓아 올린 게 어딘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 그러면 한참 동안 횡보하는 과정이 거쳐져야지 또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현상이 지금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또 저점으로 들어가면은 반등이 또 나온다. 근데 보면은 지난 8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차트가, 이 주식 지수가 1단 하락, 2단 하락, 자, 그다음에 요번에 3단 하락인데, 자, 1단 하락 때 주범이 누구예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2단 하락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등, 2등짜리가 이걸 다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 혼자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삼성전자가 빨리빨리 안 오르고선 지지부진되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오르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지난번 떨어지는 것처럼 막 저점을 깨고선 8만 원이었다가 7만 원이었다가 6자까지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팍팍팍 떨어졌느냐? 요번에 삼성전자 보면은 7만 원대는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 민거는 뭐예요? 삼성전자도 조금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는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오름폭이 워낙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밀어가지고 지수를 떨어뜨린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반등 시에는 또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플러스 삼성전자가 살아나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3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정점이 되고선 연말 연초에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저점에
찬스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자, 30 이하로 자, 뭐 내일이건 모레건 정도 오면은 거의 저점일 거고 그다음부터는 또 반등이 나옵니다. 미국장이 나오면 항상 봐요. 올라갈 때 또 갭 떠가지고 막 쳐요. 이때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저점의 매수 기회 또는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공포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 다가오는 것이고 매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를 그냥 눈 딱 감고 버텨야 될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시가가 무려 1.2% 고점까지 아침에 올랐을 때만 해도 2%가 넘게 2.2%가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미국 선물 지수가 낮에 조정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휙 떨어졌지만 7만 1,0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마감을 해줬다. 즉 뭐예요?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시가가 이렇게 갭을 떴다는 것은 분명히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찬스가 왔기 때문에 갭을 떴다는 것이고 오늘 지수가 밀었지만은 이번 지수 내리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이렇게 봐봐요. 지난번에 8월 달에 내릴 때 삼성전자가 끌어내리니까 다 같이 와장창 내렸죠. 그 다음에 요 10월 달에 내릴 때 또 내리니까 와장창 하고 내렸죠. 하지만 이번에 내린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저기 7만 원대 깨고 막 6만 8천 원대 여기 최저점이었을 때 이거 깨고 막 또 2단 하락 3단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만 원대를 삼성전자는 이번 조정기에서도 지수를 받쳐줄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도 반등이 나오고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종목들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이 삼성전자 관련된 게 이 100개가 넘어요. 200개 가까이 돼요. 이들 종목이 돌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도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지수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대형주들 이번 저점에 이 오미크론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또 종목별로 이번 조정기를 정점으로 삼아서 또 치고 반등 나올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 항상 이러한 악재, 글로벌 악재죠.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뭐 어떤 종목 자체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졌을 때 저점 잡고선 반등시켰을 때에 또 한번 주도주가 바뀌게 되는 현상들이 꼭 나옵니다. 이번 11월 달 지금 말부터 12월 초까지가 이 오미크론 덕분에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면은 이 이후에 연말에 또 연초에 또 랠리를 펼칠 이 새로운 주도주가 또 한번 탄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종목이 어떤 섹터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지 또 저점을 잘 지지하고선 올라가는지 또 한번 잘 관찰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자, 그것을 또 여러분들과 제가 보면서 주도주가 나온다든지 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세요.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죠. 이런다니까요. 자, 오늘같이 팍 하고선 떨어지면은 보통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맞죠? 최근에 이 떨어질 때 요 조정 받을 때 요 조정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에서 외국인이 샀었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지금 요 위에서 계속 샀었죠. 그 다음에 요거 살짝 밀 때 거래량 없이 밀 때 외국인이 쬐끔밖에 안 팔았어요. 보통 팔면은 200만 주, 300만 주씩 팔았죠. 근데 저기 40만 주, 50만 주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70만 주. 많이 팔지를 않았다. 그러더니 오늘같이 조정을 받을 때도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다는 소리는 외국인들은 7만 원대는 삼성전자 지지를 하고 이번 조정장이 끝나면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또 이 이후에 움직이는 현황을 또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지켜지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삼성전자 하나 갖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올렸다 내렸다 충분히 좌우를 할 수가 있어요. 워낙 시가총액이 독보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지금 기관이 집어 던졌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다. 물론 뭐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7만 원 찍고선 또 돌릴 수도 있고 하지만 미국장 오늘 밤 또 앞으로의 또 미국장의 영향에 따라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수급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지금 보면은 장의 영향이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오늘 좀 내리긴 했지만 원래 이제 또 갭을 이렇게 떠가지고 갭 떴던 부분을 좀 메꾸는 그 과정이고 또 오늘 내린다 하더라도 뭐 이 저점을 깨고서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외국인이 쬐끔 팝니다. 쬐끔. 예, 쬐끔 파는 게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쬐끔 나와줘야지 된다. 근데 같이 쌍끌이로 기관하고 같이 매도를 했으면은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질 수 있을 텐데 기관이 어제도 90만 주 사고 오늘도 30만 주 넘게 사면서 사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지금 버티고 이번 조정장이 끝나더라도 이번 조정장 속에서도 큰 타격 없이 11만 원 중심선 있는 11만 원만 지지를 잘해주면은 하이닉스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지수가 오미크론 덕분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저점에서 이 11만 원대만 안 깨지고 버텨준다 그러면은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이제 전일까지만 해도 20만 원대 지지를 뭐 보여서 이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 봤었는데 역시 이거 봐요. 이거 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지금 매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주가가 이 지난번 고점 여기 못 넘어가는 게 이제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그때부터는 쫙 하고서 또 내리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아예 그냥 또 20만 원대 깨고 또 저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현대차는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쭉 밀리게 된다. 자, 언제 또 우리는 저점을 또 잡아야 되느냐. 자, 20만 원까지 또 20만 원 깨고 내려왔어요. 지난번 최저점을 잃었던 10월 달에 최저점을 잃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19만 원. 그러면 19만 원 저점 부근까지는 일단 열렸다는 얘기고 이 부근에 항상 엔벨롭이 있습니다. 얘도 현대차도 엔벨롭 부근 근처까지 오면 반등 나오고 근처까지 오면 반등 나오고 자, 또 내려와가지고 엔벨롭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가 저점이고 전저점이고 이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때에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지금 이제 따라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19만 원 지지를 하고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될 때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자, RSI 요걸 좀 키워서 보면은 봐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RSI 과매도권으로 딱 들어오면서 엔벨롭 근처까지 오니까 또 반등. 자, 이번에도 10월 달에도 자,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고 엔벨롭 근처까지 오니까 반등.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19만 원의 전저점에 자, 이제 19만 원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 또 이 RSI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 부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한번 반등을 주게 되는데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미진미진 되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일선 탈 때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지난번 요 때는요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했는데 요번에 좀 세게 요 중심선까지 올랐던 거는 외국인이 요때 들어왔어요. 요때는 들어오고 요때는 안 들어오니까 좀 빌빌댔던 거고 요때는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좀 세게 잘 올라갔던 거고 자, 이번에 그래서 또 한번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수량이 들어오는지 요거 보면서 또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겠다. 그래서 현대차도 자, 이제 또 지난번 고점 돌파를 못하고선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오미크론 덕분에 또 내려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전저점 19만 원대 자, 이 부분에서 또 반등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요 현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아입니다. 기아도 이제 또 다 내려왔어요. 기아도 다시 한번 지난번 7만 5천 원대 저점 찍고 이 부분이 또 RSI 과매도에 들어왔었는 부분인데 지금 이 한 달 동안 올라갈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짱짱하게 들어왔다가 또 이 저점 딱 고점 찍고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요때는 외국인이 또 쫙창 팔았죠. 지금 또 열심히 또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팔아놓고선 저점 찍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엔벨롭 딱 찍고 RSI 과매도로 들어오는 시점이 다 와갑니다. 이쯤 되면은 5일선 탈 때라든지 저점 찍고 딱 돌렸을 때 외국인이 또 들어옵니다. 지난번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가 바로 요 양봉이에요. 요 장대 양봉. 요 양봉이 외국인이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쭉쭉 올라가. 내려왔다가 저점 찍고선 반등 나올 때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얘네들 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아도 이제 또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려서 75,000원대. 자, 또 엔벨로프, 또 RSI 과매도, 자, 이런 부분들이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삼성 SDI요. 오늘 뭐 그동안에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은 더 조정을 보이고,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도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뭐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다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저점 부근을 오고 있는데 거의 다 와갑니다. 네, 이 삼성 SDI도 이제 또 한번 이 엔벨로프 부근, 그 다음에 또 이 과매도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또 오늘 좀 팔아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사고 있었지만은 제가 여기서 외국인이 사는 것은 주가를 이렇게 쭉 지난번처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부근을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기 위한 이 매수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움직임이 그냥 크지 않다. 그래서 제가 관망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수 덕분에 이제 조정이 나왔고, 자, 어느 정도 조정 나오고 나가지고선 매도세가 나오고 쿡 찍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한번 또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70만 원 오늘 이탈을 했죠. 자, 70만 원 이탈하고 지난번 저점이었던 65만 원권, 이런 부분에서의 또 전저점 부분에서의 반등, 그러면서 박스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이 카카오는 전저점을 안 깨요. 한번 뭐 깼다가 올려도 사실 지금 지수 덕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요 지난번 저점이었던 부분을 요날 요게 이제 딱 박스권이라고 매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서 안 깹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부분을 계속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외국인이 들어와요. 오늘 같은 날 외국인의 수급이 작지만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 하단을 어떻게 하든지 좀 지지해 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뭐 내일 또 지수가 안 좋아서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깼다가 금세 돌파를 하겠죠. 깼다가 올라왔을 때 오히려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뭐 안 깨고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깼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박스권 깼으니까 계속 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깼다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뭐 한 2, 3일 내에 반등을 다시 주면서 지수가 또 2, 3일 정도 지나면요, 지수가 또 안정권을 잡아요. 또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에 카카오가 또 오히려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이번 지수 하락할 때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추세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40만 원 이탈하고 중심선 부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저점이었던 37만 원, 이 부분까지도 이제 여기 밑에 엔벨롭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덕분에 이제 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네이버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저점 부근, 그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들어왔다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만 주씩은 되는데, 많이 들어올 때요 2만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요. 네이버는 돌리려 그러면 일단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관망의 자리고, 자, 저점 부분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느냐,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봐야 될 자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막 떨어지느냐,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37만 원 부근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때다. 요때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근근히 들어주면서 전저점을 다 지지를 하는 모습이지만 오늘은 뭐 지지 라인이고 뭐고 없죠. 예, 그냥 일단 깹니다. 또 근데 깨야지, 깼다가 저점을 잡아야지 또 이제 반등을 줄 때 또 더 멋지게 줄 수 있는데,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에서 쌍끌이로 이제 냅다 팝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박스권 하단이었던 55,000원대, 자,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저점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자, 오늘 뭐 확 깼어요. 깨서 내려갔지만 지난번 박스권이 여기였죠. 최저점은 이제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고, 자, 지난번 첫 번째 박스권이었던 자리, 요 자리가 바로 5만 1,000원대. 자,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해서 이제 2차 상승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올렸던 부분 중심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만 지켜주면 됩니까? 5만 1,000원대까지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기를 틈타 가지고 오히려 또 이렇게 저가가 될 수 있는,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매집을 해서 지지를 보였던 5만 1,000원대를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또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5만 1,000원대 지지하고 이제 또 이제 잘 이렇게 버티는 모습, 이렇게 올랐다 내리게 요 쌍바닥, 이렇게 짜잘하게 쌍바닥을 딱 요렇게 만드는 요런 모습이 나올 때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KB금융은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종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외국인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 지주요. 자, 이것도 지금 전저점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주려다가, 자, 지수가 무너지니까 그냥 또 이 냅다 이제 저점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저점으로 떨어질 때에 이제 이 RSI 과매도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나왔고, 이제 여기가 거의 이제 또 정점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그렇게 안 들어오던 외국인이 좀 들어와요. 하여튼 많이 빠지니까, 또 주가가 싸지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금융주 나쁠 게 없는데, 하나금융 지주가 좀 과도하게 빠진 맛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또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온 데다가 외국인까지 들어오면서, 물론 또 이제 엔벨롭 부분이 또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도 하루 빨리 요 박스권 위로 올라가야 돼요. 42,000원 위로 조정이 나왔지만은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금세 또 이 42,000원 위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또 이제 저점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봐야 될 때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 5일선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하다가 5일선 위에 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기관과 더불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멋진 상승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지금은 이 매도를 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닙니다. 어디서 저점을 잡아야 될까? 항상 모든 종목이 지금 지수 이렇게 하락했을 때에 어디서 저점의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 요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 때가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슬슬 이제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 조정기가 또 반등의 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도 좀 과매도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과매도. 오버 하락이야. 오버 하락. 그러니까 이제 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조만간 또 지수 반등 시에 다시 한번 또 42,000원대 올라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건설주들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이 전저점 부근 이탈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제 슬슬 과매도권으로 또 들어섰어요. 자, 과매도권의 엔벨로프 하단 부근.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일에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고. 현대건설의 특징이 이렇게 주가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8월달에 조정이 쭉 나올 때 보면은, 조정이 쭉 나올 때 외국인이 쭉 들어와요. 그리고 끌어올릴 때 이제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자,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 조만간 뭐 지금 지수가 하락하니까 바로 반등이 V자로 나온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또 현대건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 지수 조정기 때에 또 저점에서의 또 주가가 좋은 주식이 주가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안정이 됐을 때에 자, 현대건설도 한번 지난번처럼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 자, LG전자도 지금 뭐 12만 원대 자, 이 부분까지 이제 또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다 내려왔어요. 결국은 오늘도 이제 12만 원대를 이탈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외국인 기관이 또 냅다 팝니다. 참, 자, 이렇게 좀 이 지난번처럼 올랐다가 애플 때문에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선 이렇게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 저점 12만 원대를 한번 또 이탈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자,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자 12만 원대 이탈한 다음에 바로 이제 또 12만 원대로 이제 돌파를 했듯이 이번 조정장의 또 저점 부근 이 부분이 또 한번 저점에서의 이 반등 타이밍이 되고 또 이 지수 조정이 이제 이 주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LG전자도 다시 한번 또 이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뿅 올랐다가 조정받고 뿅 올랐다가 조정받는데 한 번씩 이렇게 뿅 거래량 터지면서 올랐다가 조정이 이게 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격이 좀 커요. 이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큰데 이게 60일선도 이제 다 내려와서 20일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차는 60일선이에요. 60일선도 이제 어느 정도 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서 또 반등 주고 12만 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으면 이 이평선과의 이격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줄어들고 나서는 올라갔을 때는 자, 이런 식의 지난번처럼 또 거래량이 뿅뿅 나오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진짜로 올라갑니다. 이평선과의 이격이 커서 그러기 때문에 이격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이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60일선이 좀 더 내려와야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을 보이고 반등 나오고 조정 보이고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조금 끌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씩 또 외국인의 매도가 들어왔다가 요 외국인 또 제법 사요. 또 살 때는 기관도 그렇고. 자, 지금 지수 하락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점에서의 이 조정 타이밍, 저점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자, 그리고선 다시 한번 12만 원대 위로 이게 안착이 됐을 때가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배포 중에 있는 이 수급 리스트. 자, 이번 조정장 때를 이용해서 또 한번 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을 때 이들 중에 외국인이 집중해서 들어오는 종목들. 지수는 어쨌든 지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말고 내려가는데 요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 큰손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는 이렇게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 홍주식에서 드리는 이 수급 리스트에서 종목을 딱 보고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될 적마다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 중에 계속 집중적으로 이 수급 금액이라든지 연속 매수일, 평균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씩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를 하나씩 딱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가 집중적으로 외인 기관이 특히 이제 외인이나 기관 여기 또 쌍끌이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하락을 하는데도 들어온다. 그런 종목은 지수가 조정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의 이 찬스가 엄청나게 좋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지켜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주가 이 수급 리스트 이런 것 등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급 리스트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자,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에 수급표 이렇게 딱 적으셔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안내드리고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기 때의 이 수급의 표를 보면서 외인 기관 많이 들어온 종목들 또 차트와 더불어서 또 돌려서 올라갈 종목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